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오실레이션에 대해서 기본적인, 다시 말하면 요약을 하면 우리가 X가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션, X가 XM 앰플리튜드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의 형태를 가진 걸 우리가 오실레이션 중에서 특히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션 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때 나타나는 속도, 가속도를 봤더니 그게 용수철이 바로 그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션의 그 X 변이가 만족하는 식이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션의 특징은 원운동을 오메가라는 각속도로 원운동을 하는 물체의 X 좌표의 프로젝션 혹은 Y 좌표의 프로젝션이 바로 단순 조화 운동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 다음에 우리 또 뭘 했었냐면, 그런 단순 조화 운동을 하는 경우 조금 아까 그게 코사인 오메가 t에 비례한다는 걸로 시작해서 운동 방정식을 끄집어냈지만, 그냥 우리 그러면 용수철인 경우에 용수철에서 나오는 뉴턴의 방정식을 써서 미분 방정식이 나오는데, 약간 당혹스럽지만 그 미분 방정식의 해가 코사인 오메가 t 혹은 사인 오메가 t 혹은 e to the 2의 i 오메가 t 승 혹은 2의 마이너스 i 오메가 t 승의 적당한 그 합, 그걸 우리가 흔히 리니어 콤비네이션이라고 해요. 리니어 콤비네이션은 1차로 앞에 개수를 적당히 해서 더하는 거를 우리가 리니어 콤비네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두 개의 독립적인 해를 임의로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한 게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XM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의 형태가 나온다는 사실을 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댐핑 텀이 들어가 있을 때 댐핑에 의해서는 이 진동수 전체 중에 엑스포넨셜리 감소하면서 그 안에 오버 댐핑이냐 크리티컬 댐핑이냐에 따라서 오실레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엑스포넨셜리 감소하는 우리 그런 형태의 진동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forced harmonic oscillation, 그런 용수철에 달려있는 질량을 계속 이렇게 진동을 했을 때 어떤 게 남냐면 결국은 외부에서 진동하는 그 진동수의 진동만 남고, 근데 이제 그 외부의 그 소위 드라이빙 프리퀀시, 외부의 진동수를 변해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진동수 M과 K로 주어지면 우리 진동수를 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거에 접근하면 갑자기 진폭이 커지는 현상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레조넌스, 공명이라고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를 우리가 지금 그냥 나오는 용어나 현상들을 간단하게 요약을 했지만, 우리 거기서 지난 시간에 각각 어떤 식으로 정량적으로 표현할 것인가를 우리 다 배웠죠. 그래서 다 배워서 우리 이제 그러면 연습 문제를 풀어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음 것. 이게 뭔가 용수철이 용수철 상수가 K야. 질량 M인 라지 M인 물체가 이렇게 매달려 있고, 이 밑에는 마찰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스몰 m의 질량을 올려놨어. 근데 이 사이에는 마찰이 있어요. 마찰이 있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쫙 잡아당겼다가 탁 놓으면 이게 두 개가 같이 움직이지만 이 움직이는 힘이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는데 이건 이쪽으로 가니까 정지마찰, 점점 커지면 정지마찰력이 이거 가지고 가는 힘이랑 똑같으면 계속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만 최대 정지마찰력보다 더 큰 힘으로 잡아당기면 그때는 미끄러지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라지 M과 스몰 m 사이에 정지마찰 개수는 항상 최대 정지마찰력일 때만 작용하는 건데, 이 μs라고 하면 이게 겨우 미끄러지지 않을 정도로 이거를 붙어서 움직이려면 우리가 처음에 최대한으로 늘린 거리가 얼마나 돼야 되냐. 문제가 좀 복잡하죠. 그렇지만 이제 머릿속으로 보면 조금 잡아당겼다 놓으면 붙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조금 더 잡아당겨, 또 세게 잡아당기면 이게
이건 확 가고 요거 위에 건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니까 미끄러지겠네. 그러니까 많이 잡아당길수록 미끄러질 가능성이 많죠.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이게 마찰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mg로 하니까 이게 최대 정지 마찰력이 μs mg야. 이쪽으로 하려고 하면 이쪽 반대, 이쪽으로 잡아당길 때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게 최대 정지 마찰력. 최대 정지 마찰력일 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물체가 용수에서 진폭 이렇게 잡아당겼다가 놨을 때 수평으로 받는 힘이 가장 큰 때가 언젠가? 길이가 제일 많이 늘어났을 때죠. 그러니까 제일 많이 늘어났을 때 힘을 보면 돼. 제일 많이 늘어났을 때가 예를 들어서 평행인 상태에서 L만큼 늘어났다고 하면 그때 받는 힘은 KL이죠. KL이 뭐냐면 대략 이게 μSmg보다 크면 미끄러지죠. 그래서 우리 L의 최소값은 따라서 K분의 μSmg. 다음과 같이 우리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거라 이거예요. 문제는 보기에는 굉장히 겁나 보이지만 그렇게 대단한 문제가 아니고. 자, 이건 이거 뭐야? 벽에 용수철 상수가 K인 용수철을 달아놨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균일한 막대가 가운데 질량 중심에 땅 박아놓고 여기에 마찰이 없다고 했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잡아놓고 이거를 이렇게 잡아당겼다가 탁 넣으면 이렇게 진동을 하겠죠. 그 진동하는 진동수는 물론 요게 많이 늘어나면 굉장히 이상하게 되니까 늘어나는 거는 평행 상태에서 조금만 이제 늘어났다고 하면 우리 다음 같은 걸 보면 되죠. 이건 어떻게 푸나? 이거 돌잖아. 회전을 써야 되겠네. 회전이면 아까 단순조화 운동에서는 용수철인 경우에는 선운동을 하니까 힘과 길이와의 관계를 봤는데 회전하니까 회전의 힘에 대응되는 거는 토크네. 알았어. 그러면 여기서 조금 평행 상태에서 델타 세타만큼 같다고 했을 때 토크가 어떻게 주어지나? 힘 곱하기 길이 아니야. 그럼 요 길이가 전체가 L이라고 하면 요 길이가 2분의 L이야. 그러면 토크가 얼마야? R 크로스 F. 이게 거의 과장되게 그랬지만 이게 받는 힘이 이 막대의 거의 수직이라고 하면 R 2분의 L K 곱하기 R 크로스 2분의 1 세타 2분의 1 L 아주 작은 각도가 세타라고 세타.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4분의 L 제곱 K 세타네. 이게 I 알파인 거죠. I를 구해야 되잖아. 막대기의 균일한 길이가 L인 막대기의 질량 중심에 대한 회전 관성은 멍하게 있지 말고 찾아봐. 모르겠으면 책에 있잖아. 얼마지? 12분의 ml 제곱 12분의 ml 제곱 알파야. 요거를 이렇게 보면 물론 뭐 부호는 반대가 되겠죠. 반대가 돼서 알파는 어떻게 되는 거야? L 제곱이 없어지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K M 세타네. 됐죠?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A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랑 아주 비슷한 결과니까 요게 뭐냐 하면 오메가 제곱이 된다 이거야. 그래 따라서 회전하는 각 진동수는 스퀘어 루트 3K M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물론 주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전부 복잡하게 만들려면 주기가 얼마냐 그럼 물어보면 오메가 T가 2파이니까 저를 2파이에다가 요거에 역수를 곱해주면 주기가 되는 거고 진동수가 얼마냐? 진동수는 오메가가 2파이 F니까
요 위에 오메가에다가 2파이로 나눠주거나 아니면 진동수 곱하기 ft가 1이니까 주기의 역수를 그냥 쓰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이런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고. 이건 뭐야? 용수철에 질량이 묶여 있는데 이제 미끄러지지 않네. 중심에 있고 여기 밑에가 마찰이 있어서 이제 굴러가요. 굴러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푸나? 이 문제를. 큰일이네. 굴러가니까 이것도 회전이잖아. 근데 회전이 이게 굴러가는 원통이라고 합시다. 실패 롤러처럼 원통이라고 하면, 디스크라고 하면 반지름이 R이고, 그러면 이게 요점을 중심으로 하면 달라면 요점을 중심으로 하면 토크가 있네. 토크가 얼마냐 하면 늘어난 길이가 X라고 하면 R 크로스 F, R 곱하기 KX. 그러니까 이게 I 알파야. 그죠? I 알파인데 이때는 알파를 옆에는 X니까 알파를 가속도로 쓰면 되지. 굴러가는 경우에는 R 곱하기 알파가 가속도죠. 이렇게 해서 I 맞나? 이게 맞지? I 토크가 R 알파야. 아니 A. 가만히 있어보자. 그러면 굴러가는 디스크의 회전관성 2분의 1 mr 제곱이나 지금은 질량 중심을 통해서 회전하는 게 아니죠. 요 점 P를 통해서 회전을 하는 거니까 요 회전관성은 패럴렐 액시스 테오렘, 평행축 정리를 써서 I를 구해야 되죠. I가 어떻게 구해지나? 이게 디스크면 2분의 1 mr 제곱에다가 mr 제곱 이거면 더 곱하면 되겠네. 그래서 2분의 3 mr 제곱. 그래서 여기서 kx a는 r이 없으니까 i분의 k, 물론 부호까지 x가 되는데 이게 3분의 2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이거 역수를 써야 되는데 3mr 제곱분의 2k x. 희한한데 이게 맞나? 단위 길이당. 그래서 요게 이상한데? R 크로스 F 토크는 I 알파야. I 알파인데 알파가 이게 R분의 A지. 내가 왜 잘못 썼잖아 이걸. 알파를 R분의 A로 써야지. 그러니까 R분의 A로 써야 되니까 A가 여기 R 제곱 요게 없어지죠. 어째 이상하다고 쳤어. 그래서 뭐냐면 요게 오메가 제곱이 되니까 오메가는 스퀘어 루트 2K 3M. 이렇게 풀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역학적 에너지가 여기에 보존이 될 테니까 우리 이렇게 쓰지 말고 우리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걸로 한번 써볼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체 역학적인 에너지는 X만큼 늘었을 때 역학적인 에너지가 얼마가 되나? 운동 에너지 2분의 1 요 질량 중심에 대한 mv 제곱 2분의 1 mr 제곱 r분의 v의 제곱, 요게 오메가의 제곱이죠. 이거 더하기 2분의 1 kx 제곱이 일정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거 말고 지난번에 우리 했던 문제를 조금 더 다르게 풀어보면 용수철인 경우에는 우리 어떻게 썼냐면 2분의 1 역학적 에너지랑 이게 컨스탄트니까 우리 이때 어떻게 했나? 그러면 이거를 컨스탄트가 있으니까 귀찮아. 우리 여기서 우리 그러면 진동수를 각진동수를 구할 수 있나? 컨스탄트가 있으면 귀찮으니까 양변을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 보지 뭐.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 보면
V제곱을 미분하면 2니까 MV, V를 또 한 번 시간에 미분한 거. 오. 여기도 또 K 똑같이 하면 X, DX, DT. 이게 0이네. 오른쪽은 상수니까. 그럼 이게 V네. 양쪽에 V를 없애면 이게 MA 플러스 KX죠. 오, 운동 방정식이 나오네. A는 마이너스 M분의 KX가 돼서 요게 오메가 제곱이었죠. 여기서 똑같이 해봐. 그러면 2분의 1 여기는 MV 제곱 플러스 2분의 1 KX 제곱. 가만히 있어 보자. 2분의 1에다가 지금 2분의 1 요게 2분의 1 빠졌지. 그죠? 2분의 요게 I니까 I 오메가 제곱 2분의 1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에다 4분의 1을 하면 4분의 3 MV 제곱. 이게 상수니까 역시 양변을 미분하면 T에 대해서 미분하면 2분의 3 MV DT인데 V는 여기서 약분이 될 테니까 캔슬 될 테니까 X 이렇게 되죠. 그래서 X는 A는 마이너스 3M분의 2KX 요게 오메가 제곱이죠. 그래서 아까 구했던 운동 방정식을 쓴 거랑 요 한 점을 중심으로 한 토크와 각가속도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쓴 거랑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쓴 거랑 결과가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방법을 써도 우리가 똑같은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 좋은데. 그러고 나니 다 했네. 자, 그래서 진동을 배우면 우리 사실 진동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역시 아주 새로운 현상 파동, 웨이브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파동이 뭐냐? 파동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죠. 물. 연못에서 돌을 던지면 물에서 수면에서 이렇게 물이 높아서 이런 거 많이 보죠. 파도. 우리 지금 소리. 뭐 이런 것도 파동이에요. 그래서 파동이란 게 도대체 그럼 뭐냐? 파동이 진동하는 거예요. 진동하는 건 진동이지 그건 파동이 아니잖아. 파동 웨이브는 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물론 나중에 한 달 후에 연력학 2, 3주 후에 연력학도 배우겠지만 우리 열 같은 거 말고 열 에너지 말고 그냥 우리가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이 뭐냐면 입자가 있으면 이 입자를 여기서 이렇게 요새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누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 졸고 있으면 분필을 선생님이 딱 던져가지고 이마에 콕 맞으면 물체가 에너지를 가지고 와서 여기 와서 이마에 있는 분자와 피부의 분자와 분자 사이를 넓히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이 뭐냐? 운동 에너지가 여기 와서 이 일을 하게 되는. 소위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은 지금처럼 물체가 직접 와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죠. 근데 파동은 그 옛날 요새도 그런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그런 노래 부르나?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건너편에 앉아서 나무를 씻는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지려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여기서 우선 매질이 있어야 돼. 매질은 뭐 조금 아까 얘기하는 수면 파동이면 물, 소리 같으면 공기 이런 게 있으면 대개 매질이 이렇게 물체로 돼 있으면 물체는 항상 탄성과 관성이 있어요. 물체가 예를 들면 공기 같으면은 꽉 눌러주면 주위보다 압력이 커지니까 다시 퍼질라 그러고 확 팽창시켜주면 주위가 더 압력이 높으니까 다시 말하면 용수철처럼 복원력이 있어요. 탄성이 있죠. 또 하나는 그런 매질은 또 각각 분자들로 그러니까 질량이 있으니까 관성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항상 저기 평형점에서 계속 진동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용수철처럼. 그래서 뭐냐면 한 곳에서 물체를 계속 진동을 하면 그 진동을 하는 운동 에너지가 이 물체는 진동은 그 자리에서 평형점 근처에서 진동을 하지만 진동을 하면서 운동 에너지
우리 진동하면서 생기는 에너지는 우리 다 배웠죠. 그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가 매질을 따라서 전달돼 가는 과정. 이걸 파동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부터는 요 16장에서는 파동의 일반적인 성질을 배우고 그 다음 장인 17장에서는 그 중에서 특히 소리에 대해서, 음파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물론 뭐냐면 나중에 2학기 때 배우겠지만 2학기 때 전기장과 자기장을 배우는데 전기장과 자기장이 진동하는 것도 또 전자기파라고 해서 또 진동되는 건, 전자기파는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 중에 일부도 전자기파니까 거기서 또 다시 파동의 성질을 우리가 보겠다 이거예요. 가만히 있어 보자. 파동의 성질. 그렇지. 이제 우리 그 파동의 성질을 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파동은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물체,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을 하지만 우리 진동하는 거 우리 지금까지 배웠죠. 진동을 하는데 그 진동을 하면서 그 역학적인 에너지를 다른 곳에 전달하는 현상을 파동이라고 했고, 파동은 역학적인 파동, 실제로 분자가 움직여서 그 에너지가 수면파, 음파 혹은 줄을 이렇게 세게 잡아당겨서 진동을 하는, 예를 들면 바이올린이나 뭐 이런 거, 기타 줄 같은 거라고 한쪽을 진동시키면 딴 쪽으로 그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 그 다음에 전자기파, 전기장과 자기장이 진동하는데 조금 아까 본 것처럼 항상 매질이 있어야 파동이 전달되는데, 전자기파는 사실 전자기적인 상호작용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중력과 더불어 우리가 거시적인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현상이라고 했는데, 기본적인 상호작용이라고 했는데, 이 기본적인 상호작용은 놀랍게도 매질이 필요 없어요. 아주 특별하죠. 그래서 매질이 필요 없이, 매질이 있다고 얘기했다가 자꾸 실험이랑 해보면 안 맞아가지고 결국 매질이 없다는 걸로 실험에 의해서 판명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학기 말에 잠깐 배울 고전력학의 범위를 벗어난 물체가 원자 크기 정도 됐을 때 생기는 물체, 원자나 전자 같은 거는 보면 이상한 파동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물질 파동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기서부터 정확히 한 학기 정도 후에 우리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우리 배울 거라. 그래서 우리 그거는 나중에 그런 건 우리 원래 걱정, 이런 건 다 나중에 걱정하는 거고, 닥친 것부터 걱정을 하면. 그래서 뭐냐면 파동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크게. 하나는 여기 이건처럼 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긴 다음에 탕 튕기면은 펄스가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쭉 이동을 해요. 펄스가 이동할 수도 있고, 우리 이거는 계속 흔들어주면 이렇게 사인 파동이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죠. 근데 이때는 보면 뭐냐면, 이때는 펄스를 만약에 이거는 둘 사이의 관계가 있는 건 나중에 설명하겠고, 이거는 모든 점에서 다 이 줄을 이루는 부분들은 다 아래 위로 진동을 하지만 에너지가 전달되는 펄스는 그 매질이 진동하는 방향의 수직인 방향으로 가죠. 그래서 우리 이런 파동을 영어로는 transverse wave라고 해요. transverse가 진행 방향의 수직인 걸 얘기해요. transverse wave. 여러분들은 중고등학교 때 횡파 혹은 가로 파동 여러 가지로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transverse wave. 또 하나는 소리 같은 거는 소리가 있는 꽉 차 있는 밀폐된 파이프에다가 이렇게 하면 얘기가 굉장히 이상하지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파 하면 내 앞에 있는 공기를, 앞에 있는 걸 딱 압축을 시키면 갑자기 압축이 됐고 주위는 압력이 낮으니까 이 공기 요 얇은 압력이 센 층이 늘어날 테고, 늘어나면 옆에 있는 건 눌리니까 눌렸다가 다시 또 늘어날 테고, 그래서 뭐냐면 이쪽으로 요렇게 압축된, 사실은 소리는 압력의 변화가 전달되는 건데, 이렇게 진동을 하면 공기 분자들은 이렇게 진동하는데 소리는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진동 방향과 소리의 파동의 전달 방향이 평행인, 같은 방향인 경우를 우리가 단어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longitudinal wave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종파 혹은 세로 파동이라고도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는 배웠을 거예요. 그 소리 뭐냐면 transverse wave는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수직인 경우,
두 개가 같은 방향이면 longitudinal wave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이번 챕터에서는 이런 형태의 파동의 성질에 대해서 배우고, 파동의 성질은 똑같지만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17장에서 우리 공부하겠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진동을 배울 때 우리 어떻게 했었죠? 야, 진동이 어떻게 나올지는 여러분들이 묻지 마. 그렇지만 진동은 xm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로 되어 있어. 교수님 우리 그렇게 배우는 거 아닌데요. 우리 운동방정식 풀어서 답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그래? 운동방정식 풀어볼까? 그래서 운동방정식을 풀어서 나왔었죠. 여기서도 처음에 파동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거, 일반적으로 파동을 나타내는 게 여러 가지 방정식, 여러 가지 함수가 있지만 우리 진동 때 하모닉 웨이브,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션을 한 것처럼 여기서도 가장 간단한 사인 파동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동을 볼 때 파동을 기술하는 가장 일반적인 게 아니라 사인 파동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써요. 이게 복잡하네. 이게 뭐야? 처음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리죠. 뭐냐면, 이제는 아까 진동인 경우에는 요 안에 오메가 t만 있었는데 x도 있네. 그래, 그러니까 파동이겠지, 뭐.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 보자. 아까 진동일 때는 코사인을 썼는데 여긴 또 왜 사인을 쓰네? 이걸 어떻게, 왜 이렇게 바꿔 쓰는 거야? 상관없죠.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죠. 그냥 우리가 관습상 파동을 나타낼 땐 그냥 이렇게 써요. 물론 가장 일반적으로 여기다가 x와 t에 의존하지 않는 상수, 우리가 위상상수라고 하는 그것도 쓸 수 있지만 편의상 우리가 그거 전부 다 0으로 만들어.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써요. 그래서 이제 또 새로 파동의 형태가 나왔으니까 우리 이제 용어를 봐야죠. 이거는 뭐냐면 위치 x, 시간 t에서 진동하는 매질의 변위를 나타내요.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나타내고, 오른쪽에서 보면 역시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의 값이니까 우리 나타나는 요거는 앰플리튜드, 진폭.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거는 사인 안에 있는 거는 차원이 없는 수인데 우리 이거를 각도에 해당되는 거니까 우리가 페이스, 위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오메가 t, 우리 이건 진동할 때 많이 봤어. 여기 한편 오메가를 각진동수 앵귤러 프리퀀시라고 하고, 이 앞에는 K가 처음 나왔죠. 이 K는 뭐야? K는 우리가 앵귤러 웨이브 넘버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새로운, 아까 진동을 할 거라, 진동인 경우랑은 다른 거는 그 진동일 땐 코사인 썼지만 사인을 쓴 건 별로 신경 쓸 필요 없고, 요 항이 더 들어온 거, X에 의존하는 양이 더 들어온 거죠. 이 양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 운동을 어떻게 기술해야 되냐? 물론 이 운동은 복잡하죠. 시간, 정해진 위치에서 그냥 시간의 함수로만 보면 그게 진동이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복잡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x와 t에 대한 관계가 x의 1차식, t의 1차식만 있어. 그리고 요 컨비네이션으로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x와 t가 따로따로 노는 함수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sin kx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요 컨비네이션으로 들어오더라 이거예요. 말은 좋아. 근데 너무 복잡하잖아. 이거에 그러면 파동이라는 거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형태가 생겼으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너무 복잡하네. 그래서 뭐냐면 왜 복잡한 거냐? 첫 번째 이유는 이 안에 x도 있고 t도 있어. 그 변이가 y야. 그러니까 x는 아까 줄을 보면 줄의 위치가 x고 그 hx와 시간 t에서 줄이 y축으로 변이가 얼마냐 하는 걸 물어보는 건데, 우리 처음부터 x와 t의 의존성을 동시에 보면 힘드니까 우리 하나씩 따로 봐요. 하나씩 따로 보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 위치를 고정해 보지 뭐. 이렇게 막 파동이 가는데 우리 신경 쓰지 않고 난 요 점에서 매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싶어. x를 딱 고정한 거죠.
x는 안 변해. 그럼 요게 상수죠. 요게 상수면 어떻게 위상상수 시간 t만의 함수죠. 근데 이건 뭐 상수 마이너스 오메가 t면 뭐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사인이 코사인이 되고 하는 건 위상만 조금 바꿔두면 되니까 기본적으로 단순 조화진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션을 한다 이거예요. 그죠? 한 점의 위치, 난 파동이 쭉 전달되는데 나는 파동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는지 난 몰라. 난 요 한 점에서 매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싶어. 보니까 한 점에서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션을 한다 이거예요. 오, 그게 어떻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시간 t축에 대해서 y의 변이를 봤는데 요거는 뭐지? 그냥 x가 0인 곳이라고 보면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t니까 사인 오메가 t면 이렇게 되는 마이너스 사인 ym이 있으면 다음과 같이 주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럼 시간에 대해서 진동을 하니까 우리 뭐죠? 이게 계속 사인 파동이면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는데 시간에 대해서 똑같은 게 반복해서 원래까지 돌아오는 요 최소 단위의 그 최소 시간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도 요것도 좋고 뭐 여기면 여기 똑같이 각도 요만큼 간 거. 요 처음 상태에서 다음 그 똑같은 상태로 올 때까지 걸리는 최소 시간을 우리가 주기라고 하죠. 그 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메가 t가 2파이 진동수는 오메가를 2파이로 우리 이거는 지난번에 진동을 할 때 다 배웠다 이거예요. 이건 좋아. 이건 이 파트는 우리가 지난 챕터에서 진동을 할 때 잘 배웠던 거야. 그럼 이제 해야 될 게 뭐죠? 이제는 이제 x를 고정시켰으니까 이제는 t를 고정시키지 뭐. t를 예를 들어서 t equal 0에서 본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어떻게 t를 고정시킨다는 건 뭐냐면 주어진 시간에 공간에 어떻게 펴져 있는가를 파동이 어떻게 퍼져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파동이 이렇게 사진을 찰칵 찍어. 사진을 찍는 순간 시간이 다 똑같죠. 그때 공간에 어떻게 퍼져 있나 한 그림인지 한번 보자 이거죠. 그럼 0이라고 0이라고 어라 그냥 sin kx네. 이제 이거는 아까는 x를 고정했을 땐 t와 y의 그림을 그렸지만 여기서는 이걸 0으로 놨으니까 x와 y에 대한 함수를 그리면 sine이죠. 그렇죠? 이것도 역시 sin 함수예요. 근데 이거는 시간에 대한 sin 함수가 아니라 공간에 대한 실제적으로 생긴 모양이 sin 파동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규칙적이네. 아까도 똑같이 규칙적으로 생기면 요 잘라서 요걸 계속 붙이면 원래 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최소의 단위. 그걸 우리가 파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좋고 여기서부터 했으면 여기까지. 요걸 우리가 최소 단위의 길이를 우리가 파장, 웨이브랭크 우리가 흔히 람다라고 써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진동일 때는 요게 주기가 됐을 때가 오메가 곱하기 주기를 했을 때가 2파이가 되는 것처럼 여기서도 x가 람다가 됐을 때 틀림없이 요게 2파이가 돼야 되기 때문에 k는 k 곱하기 람다가 2파이 k는 2파이 나누기 람다 2파이를 단위 파장으로 나누면 어떻게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웨이브 넘버라고 해요. 요건 당연히 그래서 길이의 역수가 되죠. 여기서 보면 요 안에 차원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요게 x가 길이의 차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k 앵귤러 웨이브 넘버 혹은 그냥 웨이브 넘버라고 하면 요건 길이의 역수 오메가는 요게 시간이니까 시간의 역수 다음과 같이 들어와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 양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요 한 개는 여기서 계속 진동을 한다는 거죠. 각 점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사인 파동이지만 각 점에서 이렇게 각각 진동을 하는 우리 처음에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의 특성을 알아보려면 x를 고정한 경우 주어진 점에서 매질 혹은 t를 고정하고 사진을 찍어서 전체 공간에 어떻게 퍼져 있는가를 봤는데 우리 그러면 이제 그러면 두 개가 동시에 있으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파동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해할까? 여기 보면 파동이 보면 처음에 여기다가 요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이 경우에는 왜 움직이냐면 잘 봐. 요게 같은 값을 예를 들어서 같은 값을 가지는 점을 쭉 따라가자 이거예요.
같은 값이랑 요게 같은 값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요게 같은 값을 쭉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 값을 쭉 따라가면 그럼 x가 조금 늘어가면 그만큼 t도 늘어야지 요게 항상 일정한 값을 갖겠죠. 그래서 처음에 있다가 델타 x만큼 늘어나면 시간이 지나면 델타 x만큼 같다고 하면 이게 상수래. 이게 상수인 점을 따라가. 다시 한번 파동이 여기 있는데 요게 계속 요 값을 가지는 점을 쭉 따라가 보면 그게 뭐냐면 요 값이 같은 점을 따라가는 거니까 요게 그 일정해. 상수야. 그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봐. 요게 속도 v네. 이 속도 v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건 y 방향으로 진동하는 거고 x는 이쪽 파동이 진행하는 속도 v는 오메가를 k로 나눈 양이네. 이 속도 오메가를 k로 나눈 양으로 이게 시간의 역수고 이건 길이의 역수니까 당연히 속도의 차원을 가지고 있어요. v라는 속도로 쭉 가네. 그래서 파동의 이동 속도 오메가 나누기 k. 근데 오메가 t가 2파이니까 2파이 나누기 t. k는 2파이를 람다로 나눈 건데 역수니까 람다 나누기 2파이. 2파이가 없어져서 람다 나누기 t가 되고 t의 역수가 진동수니까 람다 곱하기 f가 바로 파동이 이동하는 속도가 되죠. 오, 재밌네. 그래서 뭐냐면 이거 외워둬야 되는 값이에요. 근데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 번 진동하는 동안 이게 1초에 몇 번 진동하느냐 하는 거죠. 1초에 막 진동하는데 그게 한 번 진동하는데 그게 단위 시간당 람다만큼 쭉 람다가 한 파장씩 쭉 가는 거니까 우리 속도를 우리 쉽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이거는 특히 요 안에 요 위상이 일정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파동이 가는 속도라고 하지만 사실 엄밀하게는 요거를 face velocity 위상 속도라고 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게 실제로 파동에서 정보가 전달되는 속도는 아니에요. 지금 이게 똑같은 위상을 갖고 있는 점이 어떻게 움직이냐. 그래서 위상 속도를 보는데 요 양은 반드시 외워야 된다. 이거 뭐 외우는 게 다음과 같이 됐는데 근데 왜 처음에 사인으로 썼는데 이게 꼭 사인일 필요는 없어요. 이게 엑스포넨셜이어도 되고 로그여도 되고 뭐 별의별 이상한 함수가 돼야 되는데 중요한 건 요게 어떻게 됐었죠? 요거에서 우리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게 나왔으니까 x와 t에 대해서는 어떤 함수가 x에 대해서 지멋대로 의존할 수 있고 t에 대해서 지멋대로 의존할 수 있으면은 파동이 되질 않는데 x와 t가 있지만 제멋대로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요 컨비네이션으로 들어오면 이 함수가 어떤 함수라고 해도 항상 진행하는 파동을 나타내요. 그래서 임의 함수 kx 플러스 오메가 t 이거는 kx 마이너스 오메가 t는 k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오메가 나누기 k t인데 이건 다시 쓰면 k x 마이너스 vt죠. 그래서 x 마이너스 vt야. x 마이너스 vt면 어떻게 되죠? x의 t가 0일 때 x의 함수를 t가 지나면 오른쪽으로 vt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죠. 그죠? 이게 플러스면 마이너스 v로 평행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임의의 함수인데 x와 t에 대한 함수가 지멋대로 나타나지 않고 요 형태로 나타나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파동, 이게 플러스면 왼쪽으로 이동하는 파동이에요. 그럼 임의의 함수면 그렇게 되냐? 임의의 함수면 그렇게 되지. 왜? 뒤에 이거를 내가 그렇지. 그럼 임의의 함수면 fkx 마이너스 오메가 t만 봅시다. 이게 이렇게 주어졌어.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양을 z라고, 함수가 z인데 z라고 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미적분학 시간에 편미분을 배웠나? 아직 안 배웠지?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 편미분 그럼 나중에 합시다. 편미분을 배운 다음에 하면 되지. 자, 그러면 어떤 파동이 있으면 K랑 오메가가 주어지면 속도를, 파동의 전달 속도를 아는데, 아니 그 우리 진동인 경우에도 오메가가 주어져 있으면 진동 그걸 알지만, 오메가가 예를 들면 용수철인 경우에는 용수철에서 나타나는 질량, 용수철 상수, 이런 걸로 우리가 저 오메가 각진동수를 구했는데, 이 파동은 그러면 이게 밧줄인지 공기 소리인지 뭐 이런 거, 어떤 매질에 따라서 그러면 매질의 물리적인 성질로 물체의 속도를 표현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죠. 근데 귀찮네. 그래서 우리 봅시다. 먼저 뭐냐면 밧줄이 있어. 밧줄을 세게 잡아당겼어요. 그럼 이 밧줄을 기술할 수 있는 물리량이 뭔가? 팽팽하게 잡아당기지 않으면 파동이 전달되지 않죠. 팽팽하게 잡아당기니까 얼마나 세게 잡아당기느냐. 줄의 장력. 그 다음에 줄이 한 줄과 다른 줄이 다르다는 걸 구별할 수 있는 게 뭐죠? 얼마나 굵냐 가느냐 하는 거죠. 기타 줄처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단위 길이당 질량, 선밀도가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물체는, 우리 지금 이건 우주 공간에서 해도 되니까, 이 줄을 기술하는, 파동이 전달돼가는 줄을 기술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러니까 물리량 중에 딱 있는 거는 줄의 장력이랑 선밀도예요. 근데 우리 이제 선밀도를 여태까지는 람다라고 썼죠. 근데 람다라고 쓰면 이제 파장을 람다라고 쓰니까 헷갈리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뮤라고 쓰고, 힘도 힘 대신에 텐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쓰면, 텐션에 우선 이걸 어떻게 쓰는가를 보기 전에 우리가 차원 분석, 디멘셔널 어널리시스를 해봤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차원 분석을 해보지 뭐. 타워는 장력이니까 힘이니까 질량 곱하기 가속도, 질량 곱하기 가속도, MLT에 마이너스 있어. 이거는 단위 길이당 질량이니까 길이의 역수의 질량. 이런 차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속도가 타워의 X승, 뮤의 Y승이라고에 의존한다고 친다고 보죠 뭐. 그런 다음에 X와 Y를 구하면 되지. 이게 순전히 차원 분석이죠. 앞에 있는 차원이 없는 계수는 몰라요. 우리가 지난번에 펜들럼, 진자를 볼 때도 차원 분석으로 루트 L과 G에는 M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고, 앞에 있는 계수 2파이는 물리, 피직스를 통해서 우리가 구한 거죠. 우리도 여기서 차원 분석을 하면 이 앞에 있는 차원이 없는 계수는 모르는데, 그건 좀 이따가 우리 피직스를 통해서 계산을 할 거라 이거예요. 어쨌든 그건 상관없고, 그럼 타워 뮤랑 어떻게 의존하냐? 요거의 X승, 요거의 Y승이 속도가 차원이 LT-1승이 돼야 되죠. 왼쪽에 비교해. 그러면은 M의 차수는 M의 X 플러스 Y승이 M이 없잖아. 0이야. X랑 Y는 더하면 0이에요. X가 마이너스 Y죠. 그 다음에 L을 볼까? L의 X승, X 빼기 Y. 그러니까 X 빼기 Y가 1이에요. 근데 Y가 마이너스 X니까 X가 2분의 1, Y가 마이너스 2분의 1. 다음 같은 걸 만족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타오 나누기 뮤의 스퀘어 루트. 요게 의존한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계수, 차원이 없는 계수는, 요 앞에 있는 계수는 우리가 몰라. 그걸 이제 구해야죠. 그걸 구하면, 근데 답만 먼저 가르쳐 주면 그 계수가 1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외우기 쉽죠.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그럼 우리가 유도를 하냐? 줄이 이렇게 진동을 하면, 예를 들어서 펄스가, 이건 사인 파동은 아니지만 펄스라고 하면, 펄스가 이렇게 생겼으면 요 델타 L이라는 길이를 보면, 우리가 언제라도 항상 임의의 커브는 아주 짧게 자르면 그게 항상 원호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원호의 일부고, 그 원이 반지름이 R이고, 중심은 뭐 반드시 어디 있을 필요는 없지. 여긴 경우에는 요렇게 이 반지름이 얼마 R이고 위치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요
호의 일부라 이거예요. 그리고서 여기요 델타 L에 작용하는 힘을 봐서 뉴턴의 방정식을 쓰자 이거. 오 그래? 앞으로 이런 좀 많이 해요. 델타 L 작용하는 힘은 요걸 잡아당기니까 줄로 장력을 이렇게 잡아당길 거 아니야. 그럼 이거를 X 성분이랑 Y 성분으로 나누면 이쪽 X 성분이랑 이쪽 X 성분은 서로 상쇄가 될 테고 대칭성에 의해서 요거의 Y 성분만 Y 성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요게 세타면 요게 세타니까 타우 사인 테타 그거의 2배 여기서 하나 여기서 2타우 사인 테타.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과장해서 그랬지만 세타가 아주 작다고 그러면 대략 세타 그래서 이걸 보면 요게 2세타면 이게 반지름이 R인데 2세타면 요 길이 델타 L은 어떻게 되는 거야? 델타 L은 R 곱하기 2세타네. 그래서 2세타는 R분의 델타 L 이렇게 쓸 수 있죠. 물론 요 R은 우리가 아직 얼마인지 몰라요. 요게 이제 받는 힘이야. 힘은 구했어. 그럼 이제 가속도를 F는 ma니까 m은 요거 델타 L의 델타 m은 당연히 우리 선밀도를 뮤라고 했으니까 그 델타 L에다가 뮤를 곱하면 이게 질량이야. 그래서 요게 받는 힘 이쪽 방향 요게 질량 요게 원호의 일부예요. 요게 순간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원운동을 하죠. 순간적으로 원은 물론 이거 좀 보면 순간적으로 원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F는 이렇게 주어지고 그때 구심 가속도는 R분의 V제곱이죠. R이 계속 나와서 헷갈리지만 여기 F는 R분의 mV제곱 이렇게 딱 쓰니까 우리 R은 몰라도 돼. R은 상쇄가 되죠. 델타 L도 상쇄가 돼. 그럼 어떻게 되죠? 타우는 뮤 V제곱. 그래서 V는 타우를 뮤로 나눈 양의 스퀘어 루트고 앞에 개수는 1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거 뭐냐, 파동인 경우에는 항상 이 물체가 평형 상태에서 진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동을 한다는 게 뭐죠? 용수철을 생각해 보면 멀리 가면 다시 돌아오는 탄성이 있어야 되고 탄성이만 있는 게 아니라 질량이 달려 있으니까 관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뭐냐면 속도는 항상 탄성을 주는 양, 관성을 주는 양 요거에 의존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우리 문제를 해석할 수 있죠. 오, 이제 속도도 다 구했어.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 이제 전달되는 에너지, 우리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에너지가 전달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에너지가 전달되나? 계산한 거 보면 더럽게 복잡한데 그렇지만 이제 우리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자 이거. 이게 조금 아까처럼 사인 파동에서 이렇게 진동하는 파동이 쭉 가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점을 보자 이거예요. 진동하는 순간 A라는 곳에 있으면은 이게 어떻게 되죠? 진폭이 최대야. 이게 마치 우리 용수철이라고 생각하면 진폭이 최대면 여기서 매질은 순간적으로 정지했다가 내려오겠죠. 여기서 속도가 0이야. 그럼 요 점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0이고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겠죠. 반면에 여기는 어떻게 되죠? 용수철에서 늘어난 길이가 하나도 없지만 이때 속도가 빠르죠. 이땐 포텐셜 에너지는 0, 운동 에너지가 최대인 경우죠. 요 이무의 점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우리 보면 뭐냐면 아주 작은 dx라는 길이 사이에서 여기 이렇게 오는 운동 에너지를 계산한 다음에 그게 단위 시간당 얼만큼 변하느냐, 변하는 것만큼 빠져나가는 거죠. 속도 V로. 그래서 우리 그걸 계산하자 이거. 운동 에너지는 요 안에 있는 dx 안에 있는 요 질량을 dm이라고 해. 그럼 그거에 작은 dk, 아주 작은 운동 에너지 2분의 1 dm u제곱. u가 매질이 이렇게 진동하는, 평행 상태에서 진동하는 속도예요. V랑 다르지. V는 아까 뭐라 그랬죠? 파동이 진행하는 속도니까 그거랑 위해서 이거는
자기 자리에서 아래 위로 진동하는 그 물체의 속도라 이거야. 요거야. u는 어떻게 계산하나? y가 속도가 어떻게 계산하죠?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x에 대해서 y가 시간에 대해서 얼만큼 변화하는가를 봐야 돼요. 그럼 y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지. 근데 y가 x와 t의 함수네. 그럼 어떻게 하지? 조금 아까 우리 말한 대로 해야죠. x를 고정하고 t에 대해서만 미분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y는 ym sin kx-오메가 t. 그러니까 y가 일반적으로 x와 t의 함수예요. 이때 예를 들어서 t에 대해서 미분한다. x도 일반적으로 t의 함수일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함수가 여러 개 있는데 어떻게 미분을 하지? 헷갈리죠. 변수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다른 변수는 다 고정시키고, 고정시켰다는 게 뭐예요? 상수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관심 있는 변수 하나에 대해서만 미분하는 거, 우리 그거를 편미분. 여러분들이 미적분학 시간 안 배웠다고 아직? 편미분, 편이 부분편, 조각편자라고 해서 영어로는 partial derivative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미분기호인데 이걸 이렇게 썼어.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나 이런 사람이 만나면 어떤 사람은 이거를 동그라니까 라운드라고 하는 선배가 있으면 네 그러고 무시하면 돼요. 왜냐면 미국 사람들한테 이걸 라운드 T라고 읽으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콩글리시예요. 그냥 dy dt라고 읽어요. 그러면 그냥 저 파셜 데리버티브면 우리 보통 얘기했던 이렇게 이상하게 찌그러뜨려서 쓰기지 않고 그냥 보통 dy dt는 뭐라고 하냐? 오디너리 데리, 보통 그냥 미분이라고 해요. 오디너리 데리버티브인 dy dt랑 파셜 데리버티브 dy 이거 dy dt라고 읽는 거예요. dy dt인데 어떻게 구별하냐? 어떻게 구별하긴? 여러분들이 쭉 얘기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자 변수가 두 개야. 그 중에서 t에 대해서 미분한 dy dt는 하면 여러분들이 파셜 데리버티브인지 알죠? 그죠? 근데 그냥 야 이거 dy dt야. 그럼 애들이 헷갈릴 수 있죠. 들은 사람이. 근데 그때는 파셜 데리버티브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이건 뭐냐면 조금 아까 말했죠. 주어진 한 점에서 변위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니까 이거는 x를 고정하고 x를 상수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t에 대해서 미분하면 0이야. x는 상수니까. 그렇게 하고서 계산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 이건 상수야. 그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됐네. 그죠? dk 2분의 1 dm이 mu dx 요거의 제곱이야.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러면 요거를 양변을 dt, 왜냐하면 운동에너지가 시간에 대해서 얼마나 변하냐. 요 조각이 운동에너지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냐면 시간에 대해서 변한다면 어떻게 돼? 나가야지 뭐. 그러니까 그걸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2분의 1 dt로 나눠주면 여기서 dt로 나눠주면 dx dt dy dt랑 dx dt는 달라요. dy dt는 y는 이렇게 매질해서 진동하는 거, x 쪽으로는 뭐죠? dx dt는 파동이 전달되는 속도죠. 그게 v예요. 더럽게 복잡해. 하지만 이렇게 주어졌어. du dt는 du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kx 제곱을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k가 우리 아까 보면 2분의 kx 제곱인데
우리 지난번에 용수철이라고 생각하면 뮤 오메가 제곱, K가 뮤 오메가 제곱으로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쓰고 Y 제곱, 이게 X 제곱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근데 전체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는 두 개를 더해야 되죠. 두 개를 더한 거예요. 그게 나가는 일률, 에너지가 단위 시간당 에너지가 전달되는 비율, 어라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이네. 1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2분의 1 뮤 V 오메가 제곱 YM 제곱. 그렇게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파동의 전달 속도에 비례하는 건 당연할 테고 파동만큼 전달될 테고 진폭의 제곱에 비례해요. 자, 그러니까 진폭이 크면 클수록 전달되는 에너지가 큰데 진폭이 2배가 되면 에너지는 4배가 돼요. 우리 그걸 기억하면 되는 거고 오메가 제곱에 비례하는 거는 이제 뭐 우리 당연히 나올 테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다 했네. 이게 다가 아니야.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그럼 파동이 뭐가 그렇게 재밌는데 한파동 여태 우리 파동 하나만 있었죠. 이런 펄스가 2개 오면 하나 있을 때 모르는데 2개가 오면 2개가 와서 쓱 지나가겠네. 파동 2개가 있으면 우리 합한 건 어떻게 되죠? 다시 말하면 연못에서 한쪽에서 발로 이렇게 왼쪽 발로 오른쪽 발로 이렇게 치고 있고 왼쪽 발로 수면을 이렇게 치면 두 쪽에서 나오는 파동이 이렇게 합치면 합친 모양의 파동은 더럽게 복잡하겠네. 더럽게 복잡한 게 아니고 두 파동을 더하면 돼. 아주 간단해요. 두 파동을 더하면 돼. 그걸 우리가 이상한데 뭔가 빠졌는데 프린시플 중첩 원리. 파동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파동이 2개 오면 생기는 모양은 2개를 그냥 더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주 쉽죠. 슈퍼포지션이 이렇게 슈퍼포지션인 게 중첩은 3개 있으면 3개 더 더하라는 거예요. 물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진폭이 밧줄에서 진폭이 펄스가 오는데 펄스 1개, 2개, 3개 더해서 밧줄이 끊어질 정도로 되면 안 되죠. 그 탄성한 개 내에서는 우리 파동 복잡한 게 여러 가지 들어오면 다 합하면 어떻게 파동이 어떻게 생겼냐? 어떻게 생겼냐고? 다 더하면 돼. 말은 쉬워. 더하는 게 문제지. 여러분들이 이게 사인이고 이게 사인이면 더하려면 별짓 다 해야 되죠. 얘긴 더러워. 그렇지만 아이디어는 아주 간단하죠. 중첩 2개를 더하면 돼. 3개면 3개를 더하면 100개 오면 100개를 더하면 되는 거죠. 오, 좋은데 그래서 더하는 예를 들어보자 이거예요. 더하는 예를 들어보면 우리 쉽게 더해 봅시다. 하나는 한파동은 우리가 아주 친숙한 전형적인 파동, 여태까지 배웠던 거. 요거는 친숙한데 다 똑같은데 어라 위상상수만 있는. 물론 K 요거 다른 게 K도 다르고 Y도 다르고 오메가도 다르고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거 하면 여러분들이 뿐만 아니라 나도 너무 복잡하니까 우선 진폭도 똑같고 웨이브 넘버, 앵귤러 프리퀀시도 똑같은데 다만 위상만 차이가 나는 경우. 위상상수 파이만큼. 그때 그 2개를 더하면 무식하게 더해. 사인 더하기 사인은 어디서 많이 봤는데 송강의 3인곡 가사가 생각이 나죠. 저기 가는 저 사람 어디서 본 듯도 하여 이거 많이 봤는데 사인 더하기 사인은 우리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는데 대학교에 와서 열심히 미치지 않기 위해서 미치도록 놀다 보니까 다 까먹었지. 그래서 답을 썼죠. 여기다 여러분들의 도움. 사인 알파 더하기 사인 베타는 2배 사인 각의 합의 반 코사인 차의 반. 이거 쓴다 이거예요. 여기다 써. 2배 YM 2개 차면 파이네. 파이의 반. 파이의 반이니까 이게 2분의 이게 2분의 파이여야 되는데 내가 왜 파이라고 썼을까? 두 개를 차이의 반이니까 2분의 파이여야 되는데
그치? 2분의 파이죠. 내가 잘못했지.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사인 두 개 더한 거에 반. kx 다은 거 같이 주어지죠. 오! 그러고 보니 앞에 진폭은 바뀌었지만 위상상수도 바뀌었지만 역시 kx-오메가 t로 나오기 때문에 역시 합한 건 오른쪽으로 가는 파동이야. 그죠? 더해도 파동이야 이건. 왜냐면 당연하죠. 두 개를 위상이 다른 것만 똑같이 위로 가는 걸 더했는데 파동이 안 되고 배기겠어? 그래서 보면 그래서 우리 아주 여러 가지 경우를 봤는데 첫 번째 파이가 0인 경우 파이가 0인 경우는 가만히 있어보자. 이 파이가 0이면 이건 똑같고 이거 똑같으니까 그냥 두 배 한 거네. 파이가 0이면 두 개 더한 거죠. 그죠? 요거당 요거 더하면 어떻게 되죠? 두 배가 되지 뭐. 그죠? 똑같은데 다음 같이 되는 걸 우리가 페이스가 딱 돼서 제일 커지는 거. 그래서 이럴 때 뭐냐면 두 개가 파동 두 개를 더해서 어떤 부분은 커지고 어떤 부분은 작아지고 하는 거를 간섭, 인터피어런스라고 얘기해요. 간섭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완전 보강 간섭,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나? Complete Constructive Interference. 말이 어렵다. Constructive가 우리 건설적인 거니까 Constructive Interference. 근데 진폭이 0이 될 수도 있나? 파이가 파이면 그럼 요게 코사인 2분의 파이가 되네. 그럼 0이죠. 파이가 파이라는 게 뭐야? 요게 요렇게 있으면은 사인 파이 이게 파이면은 잘 아는 것처럼 마이너스 사인 파이가 되니까 위상이 반대죠. 이렇게 진폭이 반대가 되죠. 요거랑 요거 더하면 어떻게 돼? 무식하게 더하면 당연히 합하면 0이지 뭐. 그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두 개의 파동을 더했는데 합하니까 0이 됐어. 여러분들한테 내는 퍼즐이야. 수수께끼야. 아니 이게 이쪽으로 에너지를 전달한다며 이것도 에너지를 전달한다며 더하면 에너지를 각각 전달하는 게 두 배가 돼야 되는데 왜 에너지를 하나도 전달을 안 하지? 헷갈리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 어쨌든 다 하면 이 경우는 파동이 있는데 제일 큰 거는 두 번째 거에 제일 작은 거랑 이렇게 상쇄가 돼서 모든 곳에서 상쇄가 돼서 파동이 없어지죠. 이런 걸 완전 상쇄 간섭, 서로 상쇄가 돼서 완전 상쇄 간섭이라고 해요. 파이가 되는 경우죠. 그 다음에 그럼 요런 극한이 아닌 중간, 일반적인 중간인 경우에는 이게 열에서 이럴 때가 우리가 인터피어런스라고 하는데 어디는 요거랑 요게 합해서 크게 되고 여기는 큰 데랑 양수랑 음수랑 거의 상쇄가 되고 그래서 뭐냐면 결국 나오는 파동이 진폭이 이렇게 약간 줄어들면서 위상도 약간 옮긴 요런 원래 파동보다는 조금 다르지만 다한 것이 쌓인 파동. 이런 일반적인 소위 간섭 현상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두 개의 파동을 중첩 원리에서 더하면 어디서는 서로가 보강 간섭이 되고 어디서는 상쇄 간섭이 되고 그래서 뭐냐면 파동의 크기가 커지고 작아지는 게 공간마다 좀 달라지는 게 보이는 거. 그걸 우리가 인터페어런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파동하면 누가 어디서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길 가다가 강도가 야 파동이 뭔지 알려주면 살려줄게. 그러면 파동은 일단 중첩의 원리가 작용되고 중첩의 원리 때문에 생기는 결과는 반드시 파동은 간섭을 한다는 인터피어런스예요. 모든 파동은 간섭을 해. 모든 파동은 중첩의 원리가 성립돼요.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이제 간섭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간섭 두 개를 더하는 게 복잡하네. 지금 조금 아까 할 때도 사인 두 개 더하는 거 어려웠죠. 내가 답을 안 가르쳐주면 집에 가서 찾아볼까요? 아니면 인터넷에서 찾아볼까요? 별짓을 다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그렇지만 찾아낼 수는 있지. 찾는 걸 두려워하지 마. 좀 복잡하니까 우리 그거보다 좀 더 재밌게 계산하는 방법이 없을까? 는 다음 시간에 우리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